친구야, 삼성전자 파업 결렬됐다는 5월 13일 뉴스 봤지? 총 파업이 확정되면서 최대 43조 원의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 아마 내 주변에도 이 뉴스 제목만 보고 쫄아서 주식 던지는 사람 꽤 있을걸? 반도체 공급망이 다 무너지고 이제 삼성전자는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진짜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이른바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똑같은 뉴스를 보면서 귀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주식을 쓸어 담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 개미들은 무섭다고 도망치는데 진짜 큰 돈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오는 걸까? 그 사람들이 보는 건 표면적인 파업이라는 단어가 아니거든. 그 파업 뒤에 숨어 있는 삼성전자의 무서운 이익 방어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폭발적인 AI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진짜 돈의 구조를 보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딱 정리해 줄게. 뉴스 제목만 보고 휩쓸려서 바닥에서 네 소중한 주식을 던지지 마. 왜 이재용 회장이 43조 손실이라는 압박에도 절대 양보 안 하고 버티는지, 그리고 왜 파업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내 얘기 딱 3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네 계좌의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이자 이재용 회장이 왜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는지 그 속사정부터 파헤쳐 볼게. 보통 파업이라고 하면 내 월급 좀 더 올려달라는 단순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번엔 차원이 완전히 달라. 노조가 요구하는 핵심은 단순히 올해 보너스를 얼마 더 달라는 게 아니야. 바로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자동으로 성과급으로 떼어달라는 규칙을 아예 못 박아버리자는 거야.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 우리가 피자 가게를 한다고 치자.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되면 사장이 올해 고생했으니까 피자 2조각씩 더 먹어 라고 유연하게 결정했어. 근데 노조는 이제 앞으로 피자가 몇 판이 팔리든 무조건 15%는 우리 몫으로 미리 빼놔 라고 계약서에 박자는 거야. 이게 왜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되느냐?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봐봐.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만 무려 57.2조 원이야. 그중 반도체에서만 53.7조 원을 벌어들였어. 이 미친 페이스대로면 연간 이익이 2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를 자동으로 떼면 매년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 반도체 호황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이 뜯기는 구조지. 주식시장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기업이 돈을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벌어도 주주들한테 돌아올 몫이 이 고정된 규칙 때문에 미리 잘려나가는 거잖아. 증권사에서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마다 매년 30조 원을 빼고 계산해야 해. 그럼 주가는 예전만큼 오르기 힘든 꽉 막힌 구조가 돼버려. 이재용 회장이 진짜 지키려는 건 단순히 오래 나갈 몇 조 원의 돈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와 주가 상승의 근간 그 자체를 지키려는 거야. 이걸 내주는 순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자 매력은 확 떨어지거든. 그럼 삼성전자는 진짜 파업을 감당해도 괜찮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는 자신감이 꽤 넘쳐. 첫 번째, 돈, 즉 체력이 역대급으로 빵빵해. 1분기 이익만 57.2조 원인데 파업으로 1분기 정도 타격을 입어도 충분히 버틸 자금력이 돼. 두 번째, 요즘 반도체 공장은 예전처럼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돌리는 곳이 아니야. 24시간 돌아가는 최첨단 라인은 사람 손이 아니라 장비와 데이터가 통제해. 엔지니어들이 빠져도 당장 공장이 셧다운되지는 않아. 세 번째, 정부라는 아주 든든한 백, 즉 안전장치가 있어.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을 먹여 살리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거든. 파업, 일단 30일 동안 무조건 멈춰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초강력 카드야.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벌어들일 그 엄청난 초과 이익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느냐의 거대한 전쟁인 거지. 사측은 이 이익 구조가 영구적으로 무너지는 걸 절대 좌시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파업이라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에서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해.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극적인 뉴스에 진짜 약해. 삼성전자가 그냥 주식이냐? 우리 월급, 노후자금, 애들 계좌까지 다 엮여있는 국민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총파업, 43조 손실,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 제목만 보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공포라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와, 삼성전자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일단 빼자 하고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 팔아버리는 거지. 나중에 주가 회복되면 그때 팔지 말걸 후회하면서 전고점에 비싸게 다시 물리고 늘 반복되는 전형적인 엇박자 투자를 하게 돼. 근데 진짜 돈 많은 글로벌 헤지펀드나 외국인 큰 손들은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그림을 보고 있어. 걔네들은 삼성전자라는 기업 한 개의 파업 뉴스를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시아 AI 반도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보고 있거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못 구해서 난리인 거 알지?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3년치, 5년치 물량을 웃돈을 주고라도 장기 계약으로 미리 확보하려고 피 튀기는 전쟁 중이야. 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더 얹어주고라도 물건을 무조건 확보해야 하는 완전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어.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볼까? 지금 당장 벌어들일 이익 대비해서 주가를 보면 다른 글로벌 AI 기업들에 비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너무 싸. 1년 뒤 예상 이익 기준으로 주가가 이익의 딱 6배밖에 안 돼. 돈은 50조, 60조씩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는데 주가는 턱없이 바닥인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에는 파업 뉴스로 개미들이 물량을 공포에 질려 마구 던져주면 땡큐 하고 바닥에서 싹쓸이하는 엄청난 박앤세일 기간인 거야.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36명 전원이 이 심각한 파업 이슈 속에서도 매수 의견을 단 한 명도 바꾸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야. 게다가 아주 재밌는 역설이 한 가지 더 존재해. 만약 파업이 진짜 길어져서 반도체 생산 물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치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당장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디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더 치솟겠지?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삼성전자는 파업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높아진 단가 덕분에 실적을 더 폭발적으로 회복하는 역설적인 무기를 주게 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눈 감고 낙관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니야. 우리가 진짜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 체크 포인트가 딱 3가지 있어. 첫 번째, 5월 13일에서 20일 사이에 법원이 노조의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결론 내는지 봐야 해. 만약 핵심 생산 라인에서의 파업이 위법으로 제한되면 리스크는 그 즉시 확 줄어들어. 두 번째, 파업에 4만 명, 5만 명이 참여하느냐는 껍데기 숫자보다 반도체 핵심 최첨단 라인에서 일하는 진짜 고급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얼마나 빠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 공장이 돌아가냐 마냐는 그 사람들에게 달렸거든. 세 번째, 아까 말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데이터를 추적해야 돼. 이제 대망의 마지막 결론이야. 이 흔들리는 판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팩트가 뭔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줄게. 결국 이번 삼성전자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야. 다가오는 AI 시대에 터져나올 그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을 노동자, 주주, 기업, 국가 중에서 누가 먼저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첫 번째 대형 전쟁인 셈이지. 여기서 갑자기 국가는 왜 끼어드냐고? 잘 생각해봐.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AI 붐을 타고 수십, 수백조 원의 초과 이익을 내면 거기에 붙는 법인세만 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야. 정부 입장에서는 이 AI 반도체 호황으로 쏟아지는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국가 예산으로 써야 하거든. 특히 AI 시대에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까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 같은 국가 인프라를 깔아야 하고 그걸 국민 세금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의 초과이익에서 나온 세수로 충당해야 해. 결국 국가 역시 이 거대한 돈잔치에서 세금이라는 형태로 자기 몫을 확실히 챙겨가야 하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주체인 거야. 이 전쟁은 삼성전자에서 끝나지 않아. 앞으로 AI로 돈을 버는 다른 모든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일이야. 삼성이 여기서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뼈아픈 현실을 알려줄까? 경영진은 이번 파업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사활을 걸 거야. 공장 자동화나 무인화 속도를 지금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끌어올리겠지. 리스크를 한 번이라도 맛본 자본은 무조건 기술의 힘으로 그 사람이라는 리스크를 영원히 지워버리려고 하거든. 이게 자본주의의 차갑고 냉혹한 생리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똑똑한 투자자가 집중해야 할 건 파업이 며칠 가느냐 같은 단기적인 노이즈가 아니야. 이 싸움이 끝난 뒤에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이익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느냐를 꿰뚫어 봐야 해. 만약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15% 규칙이 꽉 고정돼 버리면 삼성전자 주가의 천장이 훅 낮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번 사태가 일회성 보너스 정도로 잘 마무리되면 지금의 폭발적인 이익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가는 날개를 달게 되는 거지. 시장은 파업이라는 가십성 뉴스보다 이런 본질적인 기업의 구조 변화에 훨씬 더 길고 강하게 반응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파업 뉴스 제목만 보고 공포에 질려서 내 금쪽 같은 주식을 헐값에 바닥에 던지는 바보 같은 개미가 될래? 아니면 그 파업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돈의 구조를 꿰뚫어보고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는 스마트머니가 될래? 선택은 네 몫이지만 적어도 오늘 내 얘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은 너라면 이제 남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주식시장을 볼 수 있을 거야. 오늘 다룬 이 내용이 내 계좌 수익률을 든든하게 지키는데 진짜 도움이 됐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줘. 우리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다 같이 부자 되자. 다음 영상에서 보자.